안녕하세요. 폴리경찰랑 마라톤 모의고사 저희들 OK 18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이게 우리 경찰의 임무죠. 경찰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공공의 안녕,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가장 옳지 않는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언제 개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도 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한번 가볼게요. 추상적 위험은 개별 사례에서 실제로 또는 최소한 경찰관의 사전적 시점에서 사실관계 합리적으로 평가했을 때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이건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무슨 위험? 구체적 위험입니다. 구체적 위험. 구체적 위험에 대한 내용 한번 보실까요? 개별사에서 실제로 또는 최소한 경찰관의 사전적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평가했을 때 가까운 장래의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 있는 상황은 구체적 위험이고요. 요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추상적 위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 이거는 구체적 위험. 오케이? 그럴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게 추상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상 위험 같은 경우는 근거한 잘못됐죠. 이건 추정적 위험이라고도 돼요. 이걸 오상 위험을 다른 말로는 추정적 위험이라고도 합니다. 근거한 위험 방지 조치가 위법한 경우에는 위법하죠. 경찰관 계력의 민원상 책임이 문제되고 국가에서는 위법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오케이. 그래서 민형사 책임이 문제가 되고 손해배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갑니다. 외관적 위험은 봤을 때 위험인 거예요.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례기품 상황 판단했어요. 의무에 합당한 상황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 이거는 민형사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경찰의 위험 방지는 위험의 존재 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는 예비적 조치에만 국한되어야 하고, 위험 의혹은 경찰 조사 차원의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상황이 된다. 자, 우리 한번 갑니다. 위험 방지는 오케이, 위험의 존재 여부가 혐의가 있을 때는 명백일 때까지 예비적 조치에만 국한되어야 하고, 위험 의혹은 경찰 차원의 개입을 정당시키는 상황이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요. 우리가 한번 배운 적 있나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공공기관한테 정보공개 청구를 하죠. 그 다음에 3자가 있다 그럴게요. 3자. 자, 일단은 공공기관에 청구하면 구두나 문서로서 가능하죠. 구두도 되고 문서도 됩니다. 그 다음에 1010이죠. 11, 12일 연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케이 안 내준다거나 쌩깝니다. 그럼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쟁송을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 오케이 이의 제기하면 7일 안에 결정 7일 연장 가능. 근데 만약에 3자한테 정보가 있으면 지체 없이 알려줘. 어떻게? 지체 없이. 그러면 여기 3일 내로 안 해요 싫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만약에 공개를 한대요. 그러면 7일 안에 이의 제기해야 됩니다. 아니면 쟁송 가시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결정한 다음에 30일 안에는 오케이 우리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요거 머릿속에 딱 넣어 두셔야 됩니다. 갑니다. 우리 틀린 것은 바로 한번 가볼게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오케이 정보공개 청구 며칠? 20일이 경과하도록 공개 결정이 없을 때는 쌩깔때요. 그러면 이의제기죠. 자, 공공기관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수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한 날 30일 이내, 자 며칠 이내로? 30일 이내로 문서로서 뭘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요 내용이죠. 그래서 안 해준다거나 아니면 20일 동안 쌩까요? 그러면 30일 안에 문서로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문서만 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7일에 보면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서류를 청구를 통한다. 잘 봐요.
이의 신청을 받기 위한 부유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자, 그 기간을 끝나는 날이 다음부터 며칠? 7일 연장입니다. 이의 신청했죠. 원래는 7일 안에 결정해야 돼요. 근데 결정할 수 없으면 다음 날.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는 날이 무슨 날? 다음 날부터 생각해서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유를 통제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3자와 관련이 있대요. 이제 3자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3자는 통지받은 며칠? 3일 이내. 여기 요 3일이죠. 3일. 오케이. 요 3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대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오케이.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자, 또 한번 가볼게요. 자, 3자와 관련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공개 결정을 할 때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되며 제3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로 해야 돼요. 자, 3자인데 봐봐. 3자와 관련해 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한대요. 한번 끊어볼게요. 맞죠?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나 한다. 그러면 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 내용이죠. 요 내용입니다. 자, 이 경우 이의신청은 며칠 내로 해야 된다. 7일 이내에 해야 돼요. 10일 아닙니다. 며칠? 7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귀찮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제가 정리해줬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줬으면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임용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자, 우리 쉽게 한번 딱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총경 이상. 아우, 참 이게 안 예뻐졌어요. 좀 마음이 안 좋은 같네요. 갑니다. 자, 가볼게요. 자, 여러분 요 총경 이상 있죠? 총경 이상. 그 다음에 경정 이하. 자, 여기 총경 이상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경정 이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청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경정의 중요한 거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요? 신승면, 경정의 신승면 여기로 가는 거고, 총경의 나쁜 거, 총경의 강정, 정복, 맞게요. 정직, 요거는 여기로 가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총경의 강정, 정복, 휴직. 어우, 잠깐만. 강정, 정복, 휴직. 자, 총경의 전복, 휴직. 맞죠? 그 다음에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은 자, 강정, 전복, 휴직. 맞죠? 강정, 전복, 휴직. 이렇게 보시면 돼요. 휴직. 자, 이거는 경찰청장이 한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되지만 요 총경의 강정, 전복, 휴직은 누가 한다고요? 우리 경찰청장이 한다고요? 총경 이상의 임용은 자,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한다. 이게 2번이 틀렸습니다. 원래는 자, 총경 이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장의 경찰청장이 추천해야 돼요. 추천. 그러면 이제 누가? 행안부 장관이 제청, 그다음 국무총리 거치고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찰청장의 제청 아닙니다. 경찰청장의 추천으로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3번 한번 가볼게요. 경찰대학장은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 경찰관 중 경정의 파전복 휴직, 오케이, 복지에 관한 권한과 경감위의 임용권자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이 기본적으로 시도청장하고 기관의 장한테 넘기는 거죠.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쉽게 말해서 경정의 전복, 파전복 휴직하고 기본적으로 경감이야. 요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장의 신승면을 위로 갔죠. 그러니까 남는 게 경정의 파전복 휴직하고 경감이하가 남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는 임용권자가 될 수 있다. 오케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경찰서장은요. 오케이. 서장은 시도청장의 위임을 받아 경감 이하의 당의 경찰관서 내에서의 전복권,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지는 거예요. 오케이. 맞는 말. 가질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겁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머릿속에 한번 좀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갑니다. 경찰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중 옳은 것은요? 라고 해야죠. 경찰 공무원의 신분 관리인 무기 휴대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무기 사용권은 경찰공무법에 각각 근거가 있다. 노노노노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 휴대권이 경찰공무법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무기 사용권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경찰의 신분상 권리는 쟁송세기권, 연금 청구권, 제복 차용권, 무기 휴대 및 사용권 등이 있다. 노노노노 되겠습니다. 연금 청구권은요, 이거는 신분상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산상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분 및 직위 보유권은 치안 총관과 치안 정관 및 시부 임용 중 인자에 대해는 인정한다. 그러니까 뭐 신분 보장이 안 돼요. 치안 총관, 치안 정관, 시보는 신분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분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1급 이상은 안 돼요. 여러분 1급은 그래서 보통 정권이 바뀌면 1급들 기본적으로 우리 싹 다 심할수 다 받거든요. 그거 받는데 우리 치안총관 치안정감 안 되고요. 15 안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거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제복 차여권은 경찰 공무원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이다. 지휘남용 금지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아니죠. 경찰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휘 남용 금지는 국가공무법에 없습니다. 경찰공무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5번 되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자, 강론도 미리미리 한번 해보셔야죠, 여러분. 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그 다음에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에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m 내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의 위탁에 임시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 노노노노노노 이게 안 돼요.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의 위탁에 임시청구 조치, 위탁의 임시조치. 요거 같은 경우는 누가 하냐면 판사가 단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내 구치소, 유치장 이거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판사가 단독을 한다. 그래서 틀린 말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형법상 체포, 감금, 명예훼손, 주거, 신체 수색, 재물 손괴, 우리 특수 손괴, 주거 침해 죄는 가정폭력에 해당되지만 약방인 맞죠? 뱃살 사절 맞죠?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오케이. 강횡치사 오케이.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약방인, 중손괴 맞죠? 강행치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것 조치는 피해자 보호 명령, 신변한 조치를 청구했음을 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막 와이프가 막 때렸어요. 막 신랑을 또 막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피해자 보호 명령 및 신변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돼요. 여러분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건 있다라고, 응급조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없었는데 이게 옛날에 추가돼서 지금은 이제 당연히 하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그 다음에 아동학대, 그 다음에 우리 스토킹 요거 구분 쫙 머릿속에 한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오늘도 월요일날 좀 어려운 문제죠. 많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깔끔하게 보고 가는 겁니다. 힘내서 오늘도 월요일도 파이팅 하시고요. 틀렸다고 너무 속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하는 여러분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쌓이는 게 여러분 끊기지 않으면 무조건 고득점 나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